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심리와 관계의 깊은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꿈처럼 황홀하게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해버린 관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고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던 기억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전체적인 순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이상화와 평가절하라는 두 단어로 단순하게 이해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세상 최고의 존재처럼 떠받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패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두 단계의 앞과 뒤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하며 그래서 더 파괴적인 과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식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치유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인 관계 패턴을 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르시시스트들 또한 매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이상적인 파트너를 찾아 안전함을 느끼려는 환상을 갖습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드높이고 과대하게 포장하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와 관계를 맺는 단계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극단적으로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가차없이 평가절하하고 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이상화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평가절하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체 사이클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 사이클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기계장치와 같습니다. 그 기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냉혹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 탐색 나르시시스트가 교회, 술집, 교실 혹은 가족 모임과 같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그들의 눈은 마치 포식자의 레이더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공감 능력, 즉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이용해 공간 전체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원이 되어줄 사람, 즉 자신의 위대함을 인정해주고 성적인 만족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줄 잠재적 대상을 물색합니다. 그들은 누가 취약한지, 누가 자신에게 쉽게 빠져들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탐색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오디션 사냥감을 포착한 나르시시스트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오디션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희생자를 여러 가지 미묘한 테스트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은 내 환상에 기꺼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구석이 있는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거나 비판적이지는 않은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상대를 시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즉 그들이 보기에 다루기 쉽고 칭찬에 약하며 어느 정도의 취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된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단계, 러브바밍과 이상화. 이제 여러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바로 러브바밍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의 가장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처럼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말을 해주고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이상화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습을 스냅샷처럼 찍은 뒤 자신의 머릿속에서 완벽한 존재로 포토샵합니다. 그리고 그 포토샵된 완벽한 이미지를 당신에게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당신처럼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봐. 당신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유일한 사람이야. 와 같은 말들을 통해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눈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이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중독적이어서 누구라도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단계, 완벽한 어머니 가설의 검증. 학대를 통한 시험 러브바밍을 통해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은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당신을 자신의 환상 속에 편입시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당신의 역할은 연인이 아니라 바로 완벽한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 결코 얻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어떤 잘못을 해도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이상적인 모성상 말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이 가설, 즉 당신이 정말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완벽한 어머니인가를 시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방식은 끔찍하게도 학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일부러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무례하게 굴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학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래도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어디까지 망가져도 내 곁에 있어줄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그의 곁을 지킨다면 당신은 이 지옥 같은 시험에 통과한 셈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의 완벽한 어머니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평가져라. 그러나 이 기계장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시험에 통과하여 완벽한 어머니임이 증명되는 순간 역설적으로 평가절하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적 평가절하입니다.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당신을 상징하던 완벽한 내적 대상은 이제 쓸모없고 악마 같은 존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 그 대상은 더 이상 그에게 긴장감이나 유용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평가절하가 완료되면 둘째로 외적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악마 같은 당신의 이미지에 실제 당신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는 당신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의 적이 되도록 끊임없이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한때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입으로 이제 당신을 가장 무가치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 단계, 폐기.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버립니다. 이를 폐기 단계라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적을 품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불안과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당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아이가 성장하며 어머니로부터 분리되고 독립하는 분리개별화 과정의 병적인 재현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이상화했다가 실망하고
결국 어머니로부터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이 과정을 평생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과 반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어머니처럼 이상화하고 어머니처럼 시험하고 어머니처럼 평가절하한 뒤 아이가 어머니를 버리듯 당신을 버립니다. 7번째 단계, 대체 당신을 버린 나르시시스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당신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 라고 자책하지만 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대상의 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유된 환상이라는 공간을 단 한순간도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이 비는 순간 묻어두었던 자신의 수치심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나르시시스트적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그들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킬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작위로 다음 대상을 물색하고 오디션을 보고 러브바밍을 시작하며 전체 사이클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당신을 대체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8번째 단계, 후버링 대부분의 경우 사이클은 대체에서 끝나지만 때로는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나타납니다. 이를 진공청소기 브랜드의 이름을 따 후버링이라고 부릅니다. 후버링은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버린 후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제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마음속에 적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 때 이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적을 다시 완벽한 존재로 재이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다시 자신의 공유된 환상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신에게 다시 연락해 러브바밍을 시작하고 당신의 모성애나 동정심을 자극하며 관계를 재시작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며 결국 똑같은 파괴적인 사이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체 사이클입니다. 탐색, 오디션, 러브바밍과 이상화, 학대를 통한 시험, 내적 및 외적 평가절하, 폐기, 대체, 그리고 때로는 후버링.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거의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기계적인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강박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은 관계를 경험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더 노력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멈출 수 없는 기계장치에 휘말렸을 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끔찍한 사이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어두운 심연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